이제 가등기 이제 조금 이제 연구를 해봅니다. 가등기. 그죠? 가등기권자한테, 자, 가등기가 뭐죠? 일단 하나 봅시다. 어령 지정면이 있습니다. 어령에 농지가 나왔어요. 농지 나왔는데 한번 봅니다. 1660 한번 봅니다. 자, 어령에 농지가 탐이 나요. 그러고 33% 떨어져가지고 낙찰을 받으면 싶은데, 이건 아니구나. 자, 3번 이건가 봐요. 자, 봅니다. 어령에 농지가 나왔는데, 낙찰을 받으려고 이렇게, 농지가 어령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떨었습니다. 떨어갖고 이제 낙찰을 들어가겠죠. 낙찰 가고 싶은데, 문제는, 땅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어령에, 땅은 뭐 이렇게 길도 물었고, 막 괜찮 보여집니다. 땅이. 아마 이 땅 같는데 느낌에. 자, 근데 봅니다. 문제는 이 가등기에서 가등기. 요거.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상속을 누가 대표로 누가 받았습니다. 임시가 받고, 그죠? A가 받고, A가 B한테 가등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매매약 가등기 인수해놨죠. 그럼 요거 등기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니까 밭전인데 임시가 가지고 있다가, 자, 여기 있네. 그죠? 자,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가 가등기 있어요. 가등기. 소유권 이전, 자, 잘 봅니다.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인명순, 이다 있죠? 매매약.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러면 경매되기 전에, 이 뒤에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경매 뒤에 같으면은 문제인데, 앞에 딱 미리 가등기를 해놓은 물건인데, 옛날에 있는 겁니다. 서울의 공직자가 땅을, 지명인을 못하니까 시골 사람 앞에 가등기를 10년씩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매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해석을 어찌 하느냐 봅니다. 해석을.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순위 가등기는 낙찰 금지 물건, 이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등기가 되면요, 가등기가 있으면은 아래 이 최고서가 법원에서 발부가 됩니다. 그죠? 최고서, 자, 읽어봅니다. 최고서. 인데 이게 보면은 최고서 경매가 됐는데, 가등기에 관해서 기아의 가등기에 대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세요. 이렇다. 그죠? 신고해서. 그러면 배당 요구까지, 이제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소유권을 아까처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지, 안 그러면 뭡니까? 담보 가등기인지, 그죠? 돈 빌려주고 한 담보 가등기인지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되는데, 1번 같으면 조심해야 되겠고, 2번 같으면은 별 문제 없어요. 2번은 건전하고性질이 똑같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건전하고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에 대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세요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가등기권자는 이게 소유권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입니다 할 때는, 특히 2번이면은요 뭘 내놔하면은 채권 계산서를 해요. 채권 계산서. 그래서 내가 그게 원금은 1억이고 이자는 얼마고 이래서 못 받았습니다. 그거 지금 건전당처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을 내면은 채권 계산서가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80% 안 들어옵니다. 법원에서 최고서를 보내도. 안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1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보고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특히 10년이 안 된 것, 10년 이내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10년이 이상 된 거, 이상된 오래 묵은 거는 이 제척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기간을 넘었다 이래갖고 이제 그게 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 된 가등기는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10년이 넘은 가등기는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위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배당에 참고하다. 자, 한번
어떤 분이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줌마가 눈이 퉁 부었어요. 왜냐 자기는 이 사람이래. 이 사람인데 1번 건전한건이 1억이 있고 지도 2번에 가던 길을 해서 1억을 빌리는데 낙찰이 한 2억쯤 되겠다 말입니다. 그럼 지도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오늘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모님은 1억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못 받고 3등에 한 새마을 금고가 1억을 받아가고 사모님 가등기 중간에 1억은 못 받는데요. 왜 못 받냐 했더니 요 뭡니까 지금 뭐 해야 되죠? 뭐 하라고요? 기간 내 채권 자 이야기는 우리 지금 뒤에 보면 가등기 담보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요. 가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 이 가등기 담보법인데 자 여기 보면 나왔어요. 압류 등기 전에 그죠? 임의경매 되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가 매각에서 소멸되면은 1항의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죠? 여기죠. 가등기권자에게 채굴을 한다. 채굴을 하고 그다음에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때는 원금하고 이자가 마다고 지금 내는 거죠. 이 채권 신고를 이게 이제 내는 거는 배당료 종기까지거든요. 그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매각 대금을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는다. 자, 나왔죠? 자, 우리 가등기 담보법 16조 2항에 보면은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조항이에요. 자, 주로 있습니다. 가등기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많아요. 가등기가. 주로 가등기를 하면은 이 돈 빌려주고 담보 가등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건전하면 되는데 또 가등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건전한 해놔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줍니다. 1억을 주는데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등기 담보법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항이 아주 우리 최고서에 나온 이거 그죠? 유의사항 여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그럼 가등기 서류가 뭐냐? 지금 요겁니다. 이거 가등서 별거 아니에요. 부동산 매매 약서 이게 가등기 서류입니다. 그죠? 자, 이거 보신다. 이게 매도 약자를 갑이라고 매수 약자 내가 을이 됩니다. 을이 되는데 갑은 자기 소유인 토지의 부동산을 건매도에 예로 2억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고 매매 완결권은 을이 보유한다. 내가 가있단 말이죠. 그럼 을은 본 약금 증거로서 약 당일에 예로 뭐 2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을 하고 위금은 자 이거는 왜 이를 하나 그러면은 이런 자 내가 만약에 집이 지금 2개라 하나 더 사면은 또 세 가구에서 지금 팔아야 되는데 한 가구를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세 가구 되면은 중과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뭐 기간을 잔금을 1년씩으로 막 늘줄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돈을 계약금만 줄여놓고 만약에 늦춰 나오면은 중간에 이 판 사람이 1년씩이나 2년씩 갚이니까 나중에 뭐 일이 가압류나 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이전은 안 하고 기간을 쭉 늘어날 때 뭐 이럴 때 안 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자 이래갖고 매매 양결자는 언제로 하기로 하고 뭐 기간 때는 자 여기 이제 가등기에 우리 쓰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공통된 서류 이게 서류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에 보면은 어디 갔노? 요거 있죠. 어령 요거. 어령에 보면요. 예로 어령 걸 요거를 내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로 들면은 이 가등기가 있는데 선순위 가등기죠. 요거를 선순위 가등기죠. 선순위 가등기는 지금 2018년도께 지금 인수입니다. 인수죠. 근데 경매를 당하고 있는데 임시가 여기서 내가 낙찰받아요. 낙찰을 받으면은 그러면 환경지가 여기서 낙찰이 되면은 소유자가 되겠죠. 되고 요거는 말소가 되죠. 그럼 요거는 안 죽죠.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소유자가 되어난 뒤에 몇 달 뒤에 이 가등기를 본등기로 해버리면은 하면은 내끼 주고 삐고 이 사람이 소유자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등기 될 때 서류가 뭐냐 하면은 요때 서류가 요겁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직권말소 통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서 직권 말소하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직권 말소할 것을 통장권에 이의가 있으면은 2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해라. 안 하면은 전부 다
환경지 끄도 꽃 피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알겠죠?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데 뒤에 뭐 원 소유자가 부채가 많아고 가압류 들어왔다 또 팔아먹었다든지 경매를 당했다든지 누가 낙찰받아 이전했다든지 물고 하고 선순위 가등기는 웃고 있는 거예요. 저 보는 개벌은 끝나삐니까.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 통지서가 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2018년도 가등기니까. 자, 근데 건전한 건데 가등기는 무조건 말소. 그죠? 대부분 사채 빌려주고 한 경우다. 돈 빌려주고. 그래서 대부분의 판례를 보면요. 건전한 설정 등기보다 후회된 가등기는 무조건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며 가등기를 한 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말씀 내 말다. 그죠? 자, 그럼 봅니다. 고성에 걸린 주택이겠네요. 5743. 자, 그럼 고성에 걸린 주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경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걸린 주택이 지금 3차의 떨입니다. 근데 걸린 주택이 아니고 뭐죠, 이게? Q 모텔, Q 모텔. 무인텔. 이게 이제, 뮤, 이게 아니고 Q 두 개가 있는 거 앞에. 뮤가 있고 Q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거 앞에 모텔이 이 Q가 지금 요겁니다. 요거 여기 나오고 모텔이 지금 뮤가 있고 Q가 있고 두 개가 있는가 봐. 전자기도 한번 보자. 자, 모텔이 있죠. 이게 Q 같아 현재. 여기 모텔이 있고 이게 Q네. 그죠? 아닌데 Q고 그게 뭐고? 혹시 Q 모텔. 그럼 뮤가 놓았단 말입니까? 예? 뮤가 놓았단 말인가? 자, 대실은 뭡니까, 대실? 뭐가 대실이에요? 2시간. 자, 그러면 이 Q인지 뮤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아마 뮤 같기도 한데, 그죠? 자, 길은 같이 씁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자, 좌우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깁니다. 그건 따져보면 되고요. 요 살라고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고 쭉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번 게 뭡니까, 지금? 건조당이, 이까지는 알겠죠? 사면서 대출로 샀다, 이 말이죠? 샀다. 샀는데, 자, 며칠 있다가 돈이 모자라서 이시한테 가등길 해주고 했다. 자, 이런 거는 거의 90% 뭡니까? 이거는 거의 무조건 소멸되죠. 이거는 당연히 건의당 뒤에는 소멸되는데 이거는 90%는 담보가등기입니다. 돈 빌려주고. 무슨 말이죠? 제가 이제 은행에서 한 2,000건을 견학자금 대출했는데 가끔 보면 이런 게 뒤에 은행에 오늘 설치했는데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 정도 가등기가 딱 붙어 있어요. 등기도 보면. 그게 뭐냐 그러면은 소유자가 대출을 우리가 좀 작게 해주니까 모자란 돈을 개인한테 빌립니다. 그러니까 빌릴 때 후순위로 건조당한 사람이 있고 가등기를 잡은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막 건조당 잡으세요. 건조당 가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막 건조당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낙찰받아 건조당 된 가등기는 뭐라고요? 무조건 소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앞집에 가 있으면은 골치 아프다 말입니다. 골치 아픈데 앞집에 가 있더라도 가끔은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앞집에서 지가 개멸이 된다든지, 그죠? 또 앞집에서 이제 그 다음에 10년이 안 된 가등기, 아까처럼 은행은 2018년 가등기 해놨죠. 이건 골치 아픕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앞집에 가 있는데 15년 됐어, 가등기인 지가. 그런 거는 오히려 좋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보는 거, 요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건조당 뒤에 가등기는 무조건 말소입니다. 무조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자, 뭐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뒤에 가등기는 무조건 말소입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돈을 빌려주고 선순위 가등기인데 경매를 시 배당 요구를 하면 담보로 보고 배당이 된다. 낙찰받아도 문제없다. 14에 1094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등기를 이제 강의 때문에 한번 찾아보니까 저보다 90%가 법리가 보다 있다. 법리.
가등기의 법에 대해서 말하기는 복잡해요. 복잡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례를 찾아본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거는 굉장히 사례만 좀 넣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자, 천안 이깁니까? 진주시가? 진주시. 이거나. 자, 한번 봅니다. 자, 요 보면은 옵스테일이 경매가 되는데 2100에 서울 사람이 낙찰 받는데 이 말이죠. 받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받는데 자, 가등기 되어 있다 이죠. 가등기 대가 있고 뭐고? 가등기 은자가 뭐 한다고요? 배당 요구를 신청했다. 자, 이 임시가 배당 요구했대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그럼 뭐 이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담보 가등기.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 놈을 우리가 담보 가등기를 본다. 우리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한 번씩 이야기 들었죠? 여기 나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자, 지가 그러면은 이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14년 11월 24일 봅니다. 예. 요 보면은 문건 송달 내역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봅니다. 자, 여기 있죠? 가등기 건자가 배당 요구 신청했다. 이 뭡니까? 건저당이다 말이야. 건저당. 건저당으로 돈 돌아 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이런 오기 수가 있습니다. 채권 계산서, 배당 요구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하면은 저거는 돈 빌려주고 건저당은 똑같구나. 그러면 여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자, 그럼 혹시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매각 문건에서 보겠습니다. 계장님이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가 안 되는가 되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이거 보니까 소멸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까 가등기도 말소인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담보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가등기라고요? 담보 가등기로 보고 압류보다 앞서지만은 요거는 소멸된다. 말소 기준 등기 이 말이다. 그죠? 문제 없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 돈 빌려주고 선순위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고 경매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없다. 자, 그다음 후순위 봅니다. 후순위 가등기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다. 안 하면은 배당에서 완전 배제된다. 자, 물건에서 등기된 채권자, 예로 건저당권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배당 요구권자이지만은 후순위 가등기 건자만은 예외다. 배당 안 하면 무배당. 자, 봅니다. 요 이야기는 아까 했던 이죠. 가등기 담보부에 보면은 우리 강제경매 특집에 보면은 요 2항이죠. 압류 등기 전에. 요거는 이제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전에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가 매각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데 1항의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죠? 여기 1항이죠. 가등기가서 법원에 최고를 하고 법원에 그럼 최고가 되니까 이제 요거를 이자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채권 시효를 하는 경우만, 배당 요구 종료 전에 시효를 하는 경우에만 그 채권자 매각등을 배당받는다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요 이야기는 가등기 담보법 16조 2항 이야기입니다. 16조 2항에 여기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무배당. 자, 08에 237 하나 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임차인 후순위 가등기권자는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이게 어디냐 그러면 상남에 청솔 아트빌 여기 이제 김면호스요. 옛날에 감바찌하고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요게 전용이 105평인데 이 경매가 1층에 나왔어요. 105평인데 20억짜리인데 19억짜리인데 유치권이 있어갖고 이렇게 낙혀놔서 되죠. 유치권이 있어서 가짜 유치권 가지고. 그럼 이게 전용이 상남에요. 108평 가지고 7억에 뭐 싸게 받은 거죠. 그죠? 가짜 유치권 때문에 낙찰된 거다. 물론 가짜인다 내가 보니까. 자, 문제는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건전항 뒤에 안씨가 가등기를 했어요. 이 사람 물어보니까 내가 아는데 3억이래요. 3억. 그럼 이 사람 뭐 해야 됩니까? 경매들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요거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안 껴줘요. 배당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경매를 가등기권자가 했나 안 했나 그런 것은 문건 송달 내역에 배당 요구를 했다. 뭐 채권 계산서를 했다. 그러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네. 가등기권자가 임대 계약서를 냈다 이 말이다. 그죠? 계약서 내고 등기 필증을 내고 뭐 이러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는 거나 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알죠? 배당 요구를 하든지 채권 계산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 돌아야 말 돈. 그죠? 배당 요구. 쉽게 말하면 이제 배당 요구 해야 되겠죠. 건주당 보면 우리 건주당은 다 배당 요구를 하죠. 건주당은 보통 배당 요구를 하는데 서류는 채권 계산서 제목 따로 그렇게 하는 거죠. 원금이 얼마입니다. 이자가 얼마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은 안 된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제 후순위 가등기는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무배당한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가등기 담보법 16조 2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선순위 가등기라도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면은 문제없다.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 부르는데 말소되지 않은 선순위 가등기지만 그 후 소유권을 받았으면 전혀 문제없다. 자, 이런 겁니다. 대우 유토피아 아파트인데 보면은 이게 보면요. 가등기를 했습니다. 주 대우에서 가등기 했다가 매매약으로 했다가 소유권 이전을 자, 주 대우에서 대물 변제 쪽으로 이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이전을 받았으니까 목적을 달성한 거죠.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봅니다. 19에 5389. 자, 이거 보면요. 김해 어방동의 대우 유토피아. 이 어방동에 돌이 잘 안 올라가더라, 이게 본게네, 그죠? 전용이 35평인데 불구하고 1억 3천이다. 공짜죠, 그죠? 서울 거 이러면 죽었다. 전용이 35평, 강남에 35평인데 1억 3천이다.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정중 회장님이 대통령 되면요, 반값 아파트 실현하겠다. 반값. 땅만 그냥 그린벨트 다 좀 허물고 하겠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고속도로를 2층을 놔가지고 고속도로에 정체가 되는 일들 없도록 하겠다. 정체 없도록. 그래서 내가 찍어줬더만 떨어졌어. 나 그런 데는 좋겠어. 옛날에 정중 회장이 대통령 되었으면은 반값 아파트 실현됐을 겁니다. 분명히. 현대그룹의 회장이니까, 그죠? 그러고 전국 고속도로 2층을 놔가지고 1층은 성유차 위주로 1층은 주로 화물차 위주고 2층은 주로 가벼운 성유차 위주로 해가지고 전국에 나오면 정체가 없도록 시를 막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자,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등기 있죠. 가등기 있죠. 가등기가 있는데 인수인데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은 매각무이 보면 항시 또 써놨어요. 이게 또 인수라고. 별 필요 없는데 써놨더라고, 이거를. 자, 우리 사법보좌관이 써놓은 걸 보면은, 자, 여기 있죠. 소멸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는데, 2번 이전 가등기는 말소 안 되고 이전다. 그죠? 이거는 별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자기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별 필요 없는 문제예요. 이해가시죠? 가등기 한 사람이 이전을 받았다 합니다. 지가 소유권을 자, 이런 겁니다. 1순위 내가 건주당을 돈을 빌려주고 3억 했어요. 했는데 내가 소유자가 됐어. 그럼 3억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자, 5억짜리 아파트 3억 돈 빌렸어. 그러다가 어느 날 매매 계약이 됐어. 내하고 이제 파는 거로 5억에 이전 받아봤어요. 그럼 내가 3억짜리 선순위 건주당이 내가 낸데 그게 문제 있느냐? 필요 없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혼동, 이제 법률적으로 혼동이라고 부른다.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순위 가등기인데 판결에서 패소됐다. 자, 여기 이제 재미난 사건입니다. 한번 봅니다. 18에 2747. 자, 요거 잘 보세요. 10년이 넘은 가등기가 많아요. 지금 우리 경매에서 이제 그거를 깰 수 있는 판결입니다. 자, 지금 1홈면에 주택이 경매가 나왔는데 딴 거는 놔두고요. 요 보니까 이제 토지에 보니까 가등기에서 가등기, 그죠? 가등기에 딱 돼야죠.
2014년도 구씨가 해놨다. 그죠? 그래서 임씨가 경매를 였는데 이놈 때문에 선순위 가던 낀께는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잘 안 팔리겠죠? 안 그래요? 내가 돈 받을 게 있어갖고 4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박씨한테 이 임씨가 받아야 되는데, 딱 중간에 이 구씨가 가던 길을 딱 치놨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인수니까, 이거 봅시다. 매한문이 했으면 몰라서. 말소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겠죠? 겁이 나서. 자, 각고 5번 소유권 이전, 각고 5번의 소유권 청구 가등기, 그죠? 가등기에 대해서, 등기에 대해서 신청 채권자, 아까 돈 돌아다니는 개미는 그 사람이 가등기자 구속본을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에 기한 소유권, 사행위 취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등기 말소에 성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가. 자, 1번입니다. 가는 1심이고 나는 2심이고 다는 3심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2심하고 3심에서 이겼다. 사기로 치서 했다면, 사회행위 그런 것은 사기치는 행위를 해서 가등기에 놨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겼다 했으니까 이거는 가등기가 문제있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그러면은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세 개 판결을 딱 대법원 가든 자원법원 가서 신청하시면은 매일 옵니다. 메일로 한 개당 1,000원씩 돌아옵니다. 1,000원. 그래 오면은 세 개를 딱 공부해 보면은 아, 가등기는 이렇게 해서 가짜로 해놓은 거고 요거를 이렇게 깨졌구나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가등기. 자, 이거는 10년 안 됐죠? 그죠? 현재부터 2004년밖에 안 됐죠? 안 됐는데 이렇게 가등기로 짜고 치는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소유자하고 박씨하고 서로가 짜고 이제 너한테 가등기를 하신 게 은행도 그렇거든요. 사고가 내다가 가등기 되었으면은 압류 잘 안 할 겁니다. 아이고 저 가등기 해봤자 압류 해봤자 제가 본능 개표 우리가 깨지니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약점을 노려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등기로. 알겠어요? 소유권 안 넘기고 그만 너한테 내가 가등기 해줬다 이라고 이제 했는데 깨졌다 말이죠. 그럼 이런 거는 아주 판결문 찾아보면 좋은 사례가 나올 겁니다. 김영길 씨는 좀 찾아서 봐야 되겠다. 내가. 자, 봅니다. 이제 잘 보세요. 10년 이상 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문화차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사실상 가등기된 원인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지 않는지 아니면은 시효나 제척기한이 도가지 않는지 10년이 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해당 가등기에 관한 본안 재판이 있었는지 그 결과 여부에 대해서 판결을 검토하는 것인데 이미 본안 판결로 권리관 계 확인돼서 불구하고 등기부 상에는 이런 본 판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래된 가등기를 하던 무작정 소멸도 단절가 아니라 앞서 소개한 중앙지방법원의 가등기 말소 판결과 같이 제척기간이 10년이 도과되었거나 지냈거나 채권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점에서 면허 조사 필요하다. 자, 해놨는데 무슨 얘기입니다. 17에 603년 봅니다. 17에 603. 이 법률 용어 좀 어렵죠, 그죠? 해석하기가. 자, 그 사례를 봅니다. 창원의 연도동에 무슨 농지가 나왔는데 25% 팔립니다, 그죠? 팔리는데 여기도 보면은 자,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 이게 몇 년도죠? 98년도. 경매는 2018년 10월 달이고 10년 넘었죠? 그죠? 자,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현재로 볼 때 경매들 할 때 본게네. 자, 넘어가지고 여기 보면요. 이거 잘 봅니다. 이시역의 가처분에 대해서 가등기 이시에 대해서 가처분했죠. 자, 여기 보면은 제척 기간을 자, 이거 보면 잘 안 되겠다. 자, 이거로 봅시다. 자, 여기 가등기가 있어요. 이게 가등기가 있어요. 있고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요. 요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처분 청구권 가처분 해가지고 여기 보면 행복기금에서 뭐라 했습니까 지금 제척기간을 도가로 원인을 한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제척기간 도가를 원인으로 이게
가등기 현지가 10년이 넘었대요. 이게 98년도 가등기를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10년이 다 돼가지고 이게 제척기간을 도가 10년이 넘은 거를 원해서 가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런 겁니다. 소송이.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래요. 우리 낙찰자한테 유리한 가등기에 대해서 판결이 3개가 있어요. 이게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3개가 유리한 거고 밑에 거는 불리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수목도 그렇죠. 수목은 다 유리한 판결이 많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수목이 겸해서 빠졌어. 그럼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수목이 그 제3자의 권한에서 실시된 거는 낙찰할 게 아니다 했죠. 그냥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가등기도 그래요. 딱 하나가 안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3개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91년도 가등기에 말소해둬라 이 판결을 보면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10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이 되었다면은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해서 이제 소유자를 위한다 말이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그 등기를 말소를 청구했다. 자, 이야기는 이제 겸해서 받았어요. 10년 넘었어요. 낙찰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득했죠. 우리가 경매낙찰 3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 그런 판결이에요. 자, 그 다음 판결을 봅니다. 2003년도 판결이 났어요. 즉 매매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그러나 약정할 때는 그 이야기 성립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을 지난 때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자, 위 매매약권은 예약일인 79년도 8월부터 10년이 되는 89년 8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어서 소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자, 이번은 보면요. 이 2003년 판결은 10년이 넘었으면은 제척기간이 경과돼서 요거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봅니다. 95년 판결을 봅니다.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당사자 간의 매매약 완결권 행사 시기를 얼마나 불문하고 최장 제척기간은 매매 이야기로부터 십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예로 가등기 났다 그러면 10년이 지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가등기 말소해둬라 소송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는. 자, 근데 안 좋은 판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땅을 예로 땅을 산 사람이 땅을 인도를 받았고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부동산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 시효로 소멸 안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 점유권을 감정. 자, 우리 유치과랑 비슷해요. 그게 부동산이 가등기 되어 있는데 10년이 된 것 같아. 된 것 같은데 누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시효가 계속 소멸 안 되고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있죠? 자, 그래서 요 화성 땅 봅니다. 화성 땅에 우리 고준석 씨라고 우리 후배 신한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지금 겸임 교수로 어디 동국대인가 어디 뭐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써놓은 거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18에 50591호. 자, 요겁니다. 자, 이났네요. 요 땅이 화성에 장지동에 농지가 나옵니다. 농지가 나오는데 낙찰이 됐다가 취하가 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되었는데 일단 봅니다. 가등기에 있죠. 이게 가등기. 자, 2001년도 가등기에 있어요. 그죠? 있고 지금 경매는 2018년입니다. 그럼 10년이 지냈죠? 지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구 소유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만약 가등기 된 매매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법보장은 아주 가등기 한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잘 써놨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써놨죠. 말소가 안 됩니다. 그죠? 이번 가등기는 요거는 소멸되지 않는다. 말이다. 그러고 이제 요 가등기는 말소가 되지 않고 매수인에다 인수하고 말소 안 되고 인수한단 말이죠. 만약 가등기된 매매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한다. 자, 금나무고 써놨죠. 자, 그런데
이게 18년, 지금 17년 가까이 지낸 이 가등기인데 경매날짜를 볼 때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낙찰 받는 사람에서는 자,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선순위 가등기가, 그죠? 화성 땅입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인 경우에도 제척기한이 10년이 지났다면은 낙찰받는 매수인은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 낙찰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갖게 돼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건자가 경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은 등기 청구권의 소멸이 중단이 된다. 이런 경우 선수 가등기는 매수인이 된다. 자, 그래서 점유를 안 하고 있더라 확실히 되면은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소유권에 내 낙찰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갖게 돼서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등기 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셨다. 이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럼 낙찰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유리하고 10년이 안 된 거는 이제 소송에서 깰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처럼 돈을 5억씩 빌려주고 잘 아는 사람이면 네가 짜고 했지 않느냐 실제 돈도 안 건너가면서 그럼 소송하면 나오겠죠. 가등기가 사행이다. 그러니까 채권자나 돈을 빌려줬는데 중간에 가등기 난 것은 이제 근저당도 마찬가지요. 근저당도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행위로 인수가 있겠죠. 농지하는 5억짜리에서 내가 돈을 5억 빌려야 되는데 가압류가 막 돌 수 있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어쩝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이전을 시기 주든지 시기 비든지 안 그러면 천함한테 설정해놨죠. 근저당 뭐 3억 5억 해놨죠. 그건 뭡니까? 사행이죠. 사행이. 그죠? 채권자 압류하러 본 게는 또 건져져야 있어. 과다하게. 그러면은 할까 말까. 그렇죠. 그게 이제 사행입니다. 사행이. 사기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깰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가등기는 10년이 지난 게 오히려 더 좋다. 안 지난 거보다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는 별 문제가 없더라. 그죠? 담보 가등기. 건저당하고 효력이 똑같다. 그리고 건저당 뒤에 후순위 가등기라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길 이내에 꼭 배당 요구를 해야 깨워준다. 배당이 된다. 이 말도 그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막 요 정도 하면은 거의 실무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쭉 집에서 한번 보시고요. 가등기에 대해서 쭉 봅니다. 자, 가등기는 이 정도 하고, 오전반도 여기서 마쳤습니다. 마쳤고, 뒤에 못했습니다. 임대차 요거는 못했으니까, 요 교재는 다음에 오실 때 가져와야 됩니다. 알겠죠?